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시장이 오후장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규모를 늘려가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시장에 집중하는 테마는 게임주, 엔터주, 그리고 오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업종인 것 같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포트에 넣어놓고 있는 종목들이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해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률은 챙겨가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감장 전략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챙겨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2월 4일에 박원재 이지환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갑니다.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업종 바이블과 종목까지 챙겨드릴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최재원 위원님과 1시간 동안 쭉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도전 100점 100승 테마와 함께 종목까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늘 같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증시 이제 어제와 그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렸죠. 일단은 오늘 아까 한 3시간 전쯤 첫 번째 시나리오가 깨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 저점이 깨지고 이제 제가 드렸던 두 번째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리뷰해보자면 코스피가 여기 저점을 깨지고요. RSI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 RSI가 여기 저점을 깨고 대신에 RSI가 여기 저점을 깰 때 이 자리에 있었던 저점을 깨지 않는 여기를 지지받으면서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하는 형태에서 RSI가 현재 여기를 깼습니다. 완전히 깼고 여기를 현재 지켜주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이 지표에서는 저점을 높이고 반대로 이 지수에서는 낮추는 이런 형태의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그리고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연계가 되었죠. 네. 그때 말씀드렸어요. 다이버의 힘이 어떤지. 이때 여기서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면서 이 정도의 상승을 보였죠. 만약 오늘 여기를 안 깨고 여기서 그냥 똑같은 상승 다이버전스의 연계로 갔다면 아마 3,100을 돌파하지 못하고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현재 히든 상승 다이버 아직 컨펌은 안 났어요. 왜냐하면 아직 1시간 봉이 진행 중이니까. 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버전스의 컨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래량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이 1시간 봉이 이제 한번 바뀌는데 이후에도 월요일 정도까지 해서 바닥을 좀 다지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말씀드렸던 이 상승 다이버전스의 2연계, 중첩이 두 번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여전히 상승 관점이고 현재는 2번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네. 어쩐지 저도 느낌이 2번이 좋았고 왜냐하면 2번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제가 항상 기다리던 코스피 3% 막 말도 안 되게 상승하는 그런 양봉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1번 시나리오는 RSI가 깨지면서 여기 저점이 깨지면서 끝났고 여기서 중첩으로 가는 현재 시나리오로 진행 중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조금 반등의 기미가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고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어느 정도는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려면은 봉이 한 3-4개는 더 필요합니다. 한 월요일 오전 정도 됐을 때 완성이 되고 나면은 월요일 오후에는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그냥 월요일 오후 전부터 강하게 올리면서 RSI를 급격하게 이렇게 띄우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마감만 잘 해준다면은 월요일 날 그리고 월요일 날 개파락 이런 것만 없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다이버전스의 힘은 이때 제가 예측하고 다음 날 바로 상승이 나왔죠.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 날 이대로만 잘 마감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전화 방송을 하는데 오전에도 지수가 조금 오를 때 질문을 주셔갖고 좀 더 내려와서 이런 흐름을 완성시켜 주어야 우리나라 증시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대로 오늘 증시 내려왔고 증시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내려와야 또 지표가 식어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한번 과매도권으로 들어왔고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시나리오, 여기서 변수가 생긴 게 하나씩 더. 저번에 일봉에서 다이버전스를 못 만들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적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정도 더 밀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일봉에서 상다가 완성됩니다. 일봉의 상다가 완성되기 때문에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면은 진짜 강한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가봐야 아는 것 같고 일단은 지난번에 1시간에서 만들고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는 주력을 1시간으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시간에서는 예상된 우리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이버전스 이 차트로는 계속해서 상방적으로 지수를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보면서 시장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년 중반까지도 물가가 계속 오를 거라고 전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경제라는 게 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경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모르는 건데 경제학자들도 이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현재 이 양적 완화를 과하게 하고 빚이 3경이다 이러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지만 테이퍼링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푼 돈에 비하면 여전히 터무니없는 규모로 작죠. 테이퍼링 규모도 굉장히 작다고 보여지고 일단은 미 연준 의장의 현재 파월 의장의 연임이 결정됐고 네. 파월 의장의 의견은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이 끝난 후다.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경제라는 게 참 어려운 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는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 빚을 어떻게 갚나 이러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돈을 3경이나 빚을 내고 보니까 이 빚을 굳이 갚아야 되나 안 갚아도 잘 굴러간다. 왜냐하면 우리는 달러를 찍으면 되니까. 이런 형태로 오고 있고 미국도 이렇게 될 줄 모르고 해보니까 되네 하니까 또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사실상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인데 보면은 현재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산의 가격이 오른 거는 물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고 치지 않아요. 근데 또 보면 경제의 흐름을 보면은 자산의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죠. 왜냐? 일을 해봤자 임금보다 어차피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데 네. 일을 좀 덜 하고 좀 덜 벌고 말지 내가 열심히 한 달에 일해서 200, 300 벌면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이 1억씩 올라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미국은 현재 일자리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었고 왜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형태로 오면서 이게 다시 공급 난으로 이어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또 인플레이션을 낳는 이런 형태로 결국 되돌아와서 인플레이션으로 왔다. 네. 이 자산의 가격의 상승이 인플레이션 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못했지만 경제 상황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다시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만큼 경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어렵고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은 현재 공급이 안 되니까 공급에 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고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리는 거잖아요. 심플하게. 근데 항상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거다. 훨씬 무서운 거다. 경기가 한 번 침체가 되고 나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돌고 그거를 회복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게 2008년, 11년, 15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행했을 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유가의 과도한 상승 때문에 이렇게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바로 디플레이션이 왔어요. 현재 기업들 근데 이게 또 그렇게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뭐냐면 현재 기업들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현재 수요가 넘쳐나잖아요. 수요가 넘쳐나는데 기업들이 그러면 돈이 많잖아요. 현재
뭐 시장에 돈이 많이 도니까. 그러면 공격적으로 공급망을 늘리려고 투자를 하고 있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또. 네. 왜냐하면 이게 수요가 결국 줄어들면 현재 기업이 한번 공급망을 늘리고 공장을 짓고 인력을 늘리고 하고 나면은 그러면 다시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게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죠. 현재 그래서 흐름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파월 의장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겁니다.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고 이 테이퍼링 같은 경우도 좀 속도를 빨리 안 하려고 하고 금리 인상도 그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테이퍼링을 조금씩 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좀 보겠다는 취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을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죠. 네. 그렇다고 만약에 여러분 이 부동산 가격을 급격하게 낮추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대로 부작용이 그거대로 있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나 뭐 이런 물가나 뭐든 자산이나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보다 현재 뭐 자산의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렸죠. 그렇다고 이거를 급격하게 낮추는 거는 악수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뭐 많이들 아시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아직도 회복 못했어요. 일본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걸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그걸 회복을 못하고 회복하고 있는 중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양적 완화를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디플레이션은 어렵다. 훨씬 더 인플레이션보다 위험하고 한번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회복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네, 네. 파월 의장은 조심스러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이해는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지 궁금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디플레이션이 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디플레이션은 오지는 않죠. 네. 우리나라는 애초에 미국만큼 돈을 푼 적이 없으니까. 이거 말씀드렸던 게 핵심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네. 전 세계 뭐 빚이 3경. 여러분 경이라는 숫자 들어는 보셨습니까? 저는 조도 못 봤는데 우리는 1억도 벌기 힘든데 3경이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 빚을 내고 그러니까 그만큼 빚을 내고 소비를 한다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물건을 미국이 다 소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해서. 그만큼 미국은 빚을 내서 전 세계 경제를 돌리고 있다. 이런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을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나라가 뭐 몇 bp씩 조금씩 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거는 부동산 뭐 단기적으로 부동산 자산 가격을 잡기 위한 뭐 현 정권의 정책일 뿐 이게 뭐 우리나라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네. 뭐 우리나라를 갑자기 뭐 디플레이션을 끌고 가거나 뭐 이런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현재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현재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그냥 말 그대로 빚을 내서 전 세계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만큼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경우 소비가 위축돼 버리잖아요. 다시 네. 돈을 다시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에 다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위험한 카드입니다. 이전에 2008년, 11년, 15년에는 그런 과오를 범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데 한 번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어서 어느 정도 필요했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외에는 좀 섣부르게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급격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고 그거를 회복하려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 있으니까 파월 의장은 좀 조심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이퍼링 속도를 뭐 조금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테이퍼링이 완전히 끝나고 그때의 경제 상황, 그때의 이런 물가의 흐름을 보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증시에 크게 악재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요. 상황을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최재현 의원님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또 그로 인해서 시장에 주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한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코로나19 그리고 제약바이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확진자 수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세고요. 누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등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19 테마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유튜브 채팅창에도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테마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지금? 그 고인데 네. 그 안에선 좀 잘 골라야 된다 종목을. 네, 이런 사실 뜻입니다. 테마가 좀 크긴 해요. 네, 코로나19 맞습니다. 뭐 백신도 있을 수 있고 치료제도 있을 수 있고 진단키트, 음압병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주목하시는 걸까요? 일단은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압병실 그리고 오늘 올라온 메가이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호흡기. 이제 호흡기. 폐렴이다 보니까 네. 코로나가 사실 폐렴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말이 코로나지 그냥 폐렴인데 네. 폐렴 같은 경우는 호흡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호흡기 관련주로 오늘 메가이CS가 올라왔고요. 그 외에 오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어요. 이거 죽지 않는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전에 좀 해도 너무 해 먹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그렇다. 그래서 좀 접근하는 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압병실이나 아니면 호흡기 관련주 그리고 오늘 알서포트 올라온 게 아마 원격 관련주일 거예요. 네, 원격 네, 네. 관련주로 올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 관련주를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키트주들은 오늘도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음압병실이나 호흡기 원격도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원격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주목하셨던 종목을 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까요? 일단은 음압병실에 대장하면은 원방테크죠. 원방테크가 있는데 이전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네. 강한 상승을 했었고 이거 음압병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테마를 누구보다 빠르게 선점하니까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제가 먼저 들고 나왔었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 거래량 쭉 줄었고 이제는 슬슬 반등 자리 잘 지켜주고 있으니 한 번은 강한 이거 아닌데? 한 번은 강한 반등이 나올 자리다. 여기 잘 지켜주고 있죠, 여전히. 네. 아직까지 엄청나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오늘 한 5, 6%. 그렇지만 여기는 잘 지켜주고 있고 한 번 돌파할 때 좀 강한 시세를 줄 것 같아요. 지지 라인, 손절 라인을 잡고 지지를 보고 접근하시기에도 좋은 종목.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말을 하죠. 손절 라인이 짧고 위로는 큰 시세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현재 자리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현재 딱 돌파 구간이 명확하죠. 단저돌. 네. 여기 돌파할 때 강하게 거래량을 줄 때 따라 들어가는 것 역시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우정바이오나 GH신소재도 음압병실의 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이 원방테크 이야기할 때 같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때 이거 표시해 놓은 건데 그때 여기쯤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예상했던 움직임이 여기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갈 거다 했는데 잘 올라오고 있죠, 현재. 네. 현재 좋은 흐름. 이거 그때 그려놓은 겁니다. 네, 좋네요. 네, 그때 그려놓은 거고. 그때 우정바이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면 잘 올라오고 있죠. 여전히 좋습니다. 차트 굉장히 바닥권에서 현재 돌리고 있고 오늘 어느 정도 자리 돌파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단저돌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저돌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요즘 증시가 증시다 보니까 증시가 단저돌의 단점은 이거예요. 증시가 빠르게 오르거나 안 좋으면 네. 같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횡보할 때는 굉장히 좋은 기법인데 증시가 빠르게 올라서 수급이 어떤 걸로 어떤 테마나 어떤 특정 지수 테마, 지수 주도주로 이끌릴 때 단저돌은 힘을 전혀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어쨌든 현재 강세 테마죠. 일단 음압병실, 호흡기 전부 다 이게 뭐냐면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입니다. 급격하게 네. 늘어나서인데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폐렴이고 어느 정도 나중에는 결국은 위드 코로나로 갑니다. 결국에는 바이러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류와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진화하면서 이렇게 공존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백신 이런 것들은 이미 저는 갔다고 보고 진단키트도 진작 많이 했습니다. 진작 많이 했고 현재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급격하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환자들이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눕고 호흡기를 치료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부족한 거죠. 현재 의료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의료 관련주들, 좀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관련주들 위주로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아까 호흡기 관련 종목은 어떤 거 봤다고 하셨죠? 오늘 메가이CS가 저는 음압병실만 생각을 했지 호흡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메가이CS를 보면서 호흡기도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은 폐렴이다 보니까 호흡기가 필요하죠. 폐를 보호하려면. 네. 그러면서 호흡기 관련주가 오늘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주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바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살짝 눌릴 때 이렇게 가면은 따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형태의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눌리면은 11,500원 정도까지 눌렸을 때 11,500원 부근에서 받아보기도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테마 중에서는 음악비용실과 호흡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원격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격까지도 고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서포트만 보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눈에 띈 종목이 알서포트예요. 알서포트는 근데 원격이랑 여러분 요즘 핫한 NFT랑 네. 또 엮였다. 이런 기사도 네네. 나면서 현재 보고 있고 원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만약에 현재는 차트는 좋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만약에 현재 이게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확진자 수가 너무 늘어나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백신을 아예 안 맞은 사람은 못 나오게 하겠다. 네. 이런 현재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를 시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알서포트 같은 종목은 조금 더 다시 한번 관심을 받지 않을까. 현재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서 알서포트가 눈에 띄어서 사실 원격을 넣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테마 좀 컸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진단키트나 치료제 쪽은 조금 제외하고 보자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도 살펴볼게요. 이번에 두 번째 테마 제약바이오 가지고 나오셨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을 했던 게 코로나19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고라고 하실 것 같거든요. 고일까요? 네, 제약바이오는 고입니다. 네. 이 지금 모멘텀이 계속 올라갈지도 궁금한데 자세하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테마가 또 워낙 크죠. 네. 테마가 워낙 크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관련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있고 그러지 못한 관련주들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일단은 저는 둘 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가 고인데 이후에 제가 증시 상승에 대해서 이전부터 언급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테마는 원래 우리나라 지수 주도 테마였어요. 옛날부터. 지수 주도 테마여서 이렇게 증시가 좀 눌리고 강한 상승을 보일 때는 항상 그 선두에는 항상 제약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좀 지수가 계속해서 크게 오른다 할 때는 반도체보다도 제약바이오가 있었어요. 그만큼 시가총액들도 크고요. 테마도 워낙 크고요. 이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코로나19 이슈들에 좀 눌린 그래서 빚을 못 본 이미 좋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본 네. 이런저런 임상의 결과들을 냈던 종목들이 하나둘씩 가끔 이제 수급을 받았었죠. 한번 네. 기사가 나면서.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가 이슈가 없으면은 항암제 관련돼 가지고 항암 치료 관련돼 가지고 임상 2상, 3상 하면은 상한가 2번, 3번씩 가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증시가 3,100을 돌파하고 나면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거냐 봤을 때 지수 주도 테마는 사실 한정되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굉장히 시가총액이 커야 되고 네. 종목도 많아야 되고 전반적으로 힘을 받을 때 엄청 강하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테마가 요즘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저는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총액들이. 2차 전지 있을 수 있고 전기차 있을 수 있는데 그 종목들은 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때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죠. 그렇다면 많이 돌린 종목이 증시가 올라갈 때 많이 가는 법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은 이 제약바이오는 현재로서는 코로나19 관련된 것들을 주목하되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제가 말씀드린 이 히든 상승 다이버까지 완성돼서 이중첩이 되고 이 코스피가 3,100을 돌파할 때는 그때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아닌 제약바이오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승을 거뒀던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이따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것도 제약바이오 코로나19 네. 관련된 거지만 제약바이오고요. 오늘 올라온 코미팜 역시도 바닥권에서 현재 올라왔고 네. 이거는 갑자기 코로나19 관련주로 엮였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올라왔고 오늘 올라온 제약바이오 많죠. 제약바이오들이 간간히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고 오늘 신풍제약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네. 제가 이거 기술적 반등 자리다 하면서 유튜브에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조회수를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었던 제약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좀 익숙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녹십자와 관련된 종목들이라던가 좀 유명한 종목들이 갔었던 것 같아요. 종근당 쪽으로도 봤었던 것 같고 그런 종목이 아닌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엮여져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네네. 월요일 날 시든 상승 다이버가 완성되고 정말 갑자기 화요일 날 코스피가 3% 올라요. 2.5%막 이렇게 오르면은 그때는 이제 코로나19 관련주는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죠. 받을 수는 있겠는데 네. 특정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가 늘어남에 있어서 의료진의 부족으로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이 아니면은 좀 보기 좀 그럴 것 같고요. 종근당 네. 사실 저는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말씀해 주셔서 말을 하는데 네. 종근당 역시 이런 저는 건 또 잘 봅니다. 제가. 네, 종근당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고 이런저런 제약바이오 회사들 그냥 임상만 찾아봐도요. 임상 결과만 찾아봐도 굉장히 기사가 많아요. 근데 관련주들 보면 수급을 전혀 못 받았죠. 이게 진짜 비록 한 5년 전만 돌아갔어도 네. 이런 호재 기사 하나 나면은 상한가를 2-3번씩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충분히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까지 고 외쳐주셨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SK바이오사이언스도 저희가 포트 편입해서 승까지 챙겨갔습니다. 도전 100점 100승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포트폴리오와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 종목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승 챙겨간 종목들만 보겠습니다.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까지 승 챙겨갔었고요. 그다음에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도 승 챙겨간 종목이죠.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PK 반도체주들도 상승할 때 이렇게 승 챙겨갔었고요. 폴라릭스웍스, 아지넥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금융주와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승을 챙겨갔습니다. 유로, 에이테크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게임주까지 승 챙겨갔었고요.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 소개해 주셨던 SK바이오사이언스 하루 만에 승 챙겨가면서 31전 22승 기록하고 있고요. 100점 100승 오늘의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반등 장세라고 현대차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동시호가 구간까지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매수가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현대차 현재 20만 5천 원인데 현재가에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만 5천 원을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지금 1분 사이에 또 매수하실 분으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점 100승. 일단 종목 리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네. 백신 관련주로, 노바백스 관련주로 가지고 나오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이 종목이 또 9% 넘는 상승률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은데 리뷰 좀 들어볼게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백스 기존부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백신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맞으려고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고 현재 동남아권으로 시작해서 싱가포르까지 검토 중이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올랐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굳이 안 쓰더라도 해외에서 이 노바백스가 효과가 기존의 백신들보다 효과가 더 좋다 이런 게 나오고 각 나라들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기대감에 네. 기대하죠. 왜냐하면 현재 화이자, 모더나 부작용 사례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노바백스 괜찮아?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굉장히 여론 형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비싸더라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죠. 그렇게 되면서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오르는 겁니다. 기대감에 오르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료 소멸, 호재 소멸. 이제 마법의 단어인데 그것도 그런 단어들이 있을 만큼 기대감이 오르는 게 주가고 현재 해외에서 좋은 소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노바백스다. 네. 그러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또 화이자, 모더나 자체 백신에 이어서 노바백스까지도 관련주로 엮여 있으니 주의 깊게 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바백스가 굉장히 해외에서는 핫하다, 비싸지만 핫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런 호재가 나오면서 올랐던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호재도 있으니까 쭉쭉 잘 가고 있다. 이런 말 이렇게 해서 골랐었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갈 줄 사실 알았는데 네. 바로 올라가주면서 승 챙겨서 참 다행입니다. 네, 아니 이렇게 또 시총이 큰 종목이 하루에 9% 넘게 급등하는 걸 보면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대형주라고 해서 또 딱히 무겁게 움직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최재원 위원님 오늘 승 챙겨갔는데요. 계속해서 도전 100점 100승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요. 현대차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사실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대형주도 워낙 좋아하시지도 않고 제가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해서도 국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어떠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닥이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가지고 나오신 거죠? 그냥 기술적 반등 자리죠. 기술적 반등 자리고 현대차와 기아차는 저는 갈 길은 전기차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현대차와 기아차가 갈 길은 완성차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계로 봤을 때 굉장한 위치에 있어요. 현대차, 네. 기아차가. 그리고 이번에 뭐 이런저런 디자인들이 많이 바뀌고 뭐 특히 뭐 제네시스나 뭐 이런 기아 같은 경우도 현재 이번에 로고도 바뀌고 디자인도 싹 바뀌었죠.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와 이게 우리나라 차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지고 네. 굉장히 조금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고 이 전기차에 있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자체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반도체가 들어가죠. 네. 반도체를 자체 공급을 할 수 없으면은 일단은 생산부터가 문제입니다. 테슬라가 갑자기 오르게 된 이유도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너희 테슬라 전기차 좋은 거 알겠어. 잘 만드는 거 알겠는데 이거 전 세계 공급망에 다 공급할 수 있을 만큼 공장이 있어. 만들 수 있어. 반도체에 있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들을 테슬라가 해내면서 전 세계의 네. 공급망을 확대시키고 공장을 충분히 짓고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수급을 하면서 테슬라가 말도 안 되게 오른 겁니다.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른 건데 전기차로 가려면 결과적으로 테슬라랑 똑같은 이슈를 다 부딪혀야 돼요.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기존의 완성차 공장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전기차 공장을 다 만든 다음에 그거를 전 세계에 그래 전기차 만들 수는 있겠죠. 만드는데 그거 만들어서 공급할 그 만약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 만들 반도체 자체 수급 능력이 있어 라는 질문부터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놉니다. 네.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그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만 계속 오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뭐 전기차로 가겠죠.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네. 근데 아직은 전기차로 뭐 엄청난 호재를 일으킬 만큼의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현실이고요. 뭐 제가 현대차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이지만 나쁘게 봤으면 들고 오지도 않았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저런 완성차 업체에서 완성차 부분에서 현재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기술적인 반등 자리에서 와 있고 그리고 지수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대형주를 주목해 볼 만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를 들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어쨌든 위원님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언급을 해주셨고 지금 지수 자체도 상방적으로 무게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대형주인 현대차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근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는 게 사실 그러면 좀 지수를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타이밍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지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20만 2천 원? 여기가 지지라인이에요. 20만 2천 원이 지지라인인데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고 이전에 한번 네. 살짝 이탈했었는데 이때가 아마 지수가 한번 3천 뭐 여기를 깨낸 뭐 3천을 살짝 이탈하면서 이때인 것 같아요. 네. 시기를 봐야겠지만 근데 좀 잘 지켜주고 있고 이 위로 올라오면서 여기를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현대차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43조 8천억이란 말이죠. 증시랑 떼어놓을 수는 절대 없어요. 43조 8천억짜리를 어떻게 증시랑 떼어놓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뭐 굉장히 완성차 부분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탄력을 전혀 못 받았죠. 제네시스 뭐 요즘 핫한 모델들 받아보려면 주문하고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만큼 현재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차량용 반도체 문제도 있겠지만요. 근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어느 정도 탄력을 못 받은 건 지수의 영향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차가 이대로 쭉 올라서 고점을 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다만 좋은 지지 라인에서 올라와서 잘 지켜주고 있고 지수도 상방이니까 현대차도 우리가 목표한 수익권 정도는 주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전 100전 100승 5% 수익을 챙겨가게 되면 승을 챙겨갑니다. 계속해서 조금의 수익이지만 매일매일 챙겨가는 게 저희의 목표인데요. 이번에는 현대차를 포트에 담으셨고요. 함께 하시면서 가격 전략도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에서 더 많은 정보 받아보시죠. 자, 그러면요. 저희 오늘 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42%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937.82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요. 오늘 장초에 2,985포인트로 출발했었죠. 지속적인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하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장중의 최저점은 2,930.31포인트. 지금 오후장 들어가면서 소폭 반등이 나오면서 2,937.82
4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들만이 매수를 해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개인이 5,10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3,985억 원, 외국인이 1,741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죠.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켜져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바이오주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4% 하락하면서 72,200원에 머무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최근에 상승세 좋았지만 오늘은 1.28% 하락하면서 11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플랫폼주들도 좋지는 않은데요. 2.14% 하락한 네이버 38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는 1.95% 하락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2.95% 상승세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이 2.17%로 LG화학도 오늘 하락하고 있고 삼성 SDI 약보합권입니다. 현대차 저희 도전 백전백승 종목인데요. 오늘 2.38% 하락하면서 20만 5천 원의 매수가 잡아주셨고요. 기아도 1.94% 하락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1.06% 하락이고요. 1,004.9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계속해서 하락세 장중에 보여지고 있고요. 분봉상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시경쯤에 1000포인트를 깼습니다. 999.4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요. 지금은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1004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면요. 코스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1,40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소량이지만 담아갑니다. 30억 원 매수 우위, 개인들이 1,145억 원 매도하면서 양시장 엇갈린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분위기가 코스피 시장과 확연히 다릅니다. LNF만이 오늘 차익실현 물량 나오면서 1.28%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1.19% 상승하면서 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09%로 강보합권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게임주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2.70% 상승하면서 13만 2,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역시 최근에 상승세 이어받아서 오늘도 상승합니다. 0.89% 상승으로 10만 2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위메이드 역시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3.16% 상승하면서 19만 2,600원인데요.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게임주와 또 NFT와 연관이 되면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 역시 상승합니다. 2.37% 상승하면서 12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가 3.39% 하락으로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39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HLB 2.72% 하락하면서 37,600원. 시제니 급등이 오늘 눈에 띄죠. 16.12% 상승하면서 71,300원으로 회복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셨다시피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한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동시효과 저희가 이 방송을 금요일만 또 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확연히 달라졌음에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한 주였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이번 주 흐름 한번 또 짚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주 흐름 같은 경우는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였죠. 사실 시나리오상 봤을 때는 상승 다이버 하나로만은 절대 3,100을 돌파할 만큼의 힘이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주던가 1시간에서 중첩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정말 지루하게 올라갈 겁니다. 1시간에 계속 띄우고 중첩은 되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럼 지루하게 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강하게 올라가려면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가 나와주거나 1시간에서 중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오늘 이제 흔히 제가 이제 자주 보는 우리 여기서는 하얀 고양인데 하얀 고양이 차트가 나왔죠. 이렇게 웃고 있고. 지금 눈을 그리셨네요. 네, 이제는 잠깐 약간 마감 지수 보시는 동안 했는데 여기를 잘 지켜주면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여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는 얼굴이 있으니까 손이 나와야죠. 이렇게 만세 하고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올 차례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네. 현재로 근거로 봤을 때 이 시나리오는 제가 이미 예측을 했었던 시나리오죠. 사실은 맞아요. 여기를 깨면서 히든 중첩 상승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그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 이 다이버전스는 완성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봉이 몇 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월요일 초반까지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완성이 될지 안 될지를 보려면은 또 우리 지수 주도주, 핵심적인 지수 주도주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안 볼 수가 없는데 이전에 제가 상승할 때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혹시? 이거 다 좋은데 저는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게 갭입니다. 갭하락 갭상승. 갭은 무조건 메워져요. 이거는 증시의 법칙이고 오랜 과거와 역사가 증명하는 사이언스, 과학인데 여기 갭 뜬 거를 오늘 메웠죠. 지지라인 지켰습니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좋게 갭 메웠고 지켰습니다. 지지라인. 여기 222평 제가 보는 이 평 잘 지켰으니까 이것까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큰 상승 한번 기대해봐도 월요일 날 만들고 화요일 날까지는 큰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다음 주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양이 차트로 확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마감된 지수 정리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1.47% 하락했고요. 2,936.44포인트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0.96% 거의 1% 가까운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1,005.9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볼 텐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1,190원 넘었습니다. 3원 10전 올라서 1,193원 30전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에게 한번 질문을 그러면 드려볼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따라서 증시도 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환율도 좀 내려가게 되는 흐름인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와 환율이 어느 정도의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네네. 경제에는 법칙이라는 건 없어요. 경제에 무슨 법칙이 있다 하는 사람은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제에는 법칙이 없으니까 네. 그 누구도 증시가 오르게 되면 환율이 내릴 거다 이렇게는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현재 달러가 네. 워낙 강세다 보니까. 그렇지만 달러가 강세라고 우리나라 증시가 눌려야 되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의 그런 경향, 보통 데이터로 봤을 때 뭐 한 10번 중에 7, 8번은 그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두 번의 예외는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상반된 관계를 보이고 우리나라가 뭐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달러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게 강하니까 달러가 막 저 미국이 모든 돈을 다 가져가고 달러가 모든 전 세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달러 강세에 의한 상승. 당연히 달러 강세가 되면 돈이 미국으로 더 몰릴 거고 네. 우리나라 증시를 매도하겠죠. 어느 정도는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이라 생각하고 펀더멘탈이 좋고 올라갈 거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상승분보다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분이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딱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뭐 강한 우리나라 증시의 강한 매수세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겠죠. 외국인들이 달러를 팔고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 환율이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다. 다만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율과의 상관관계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해보고 자 그럼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에는 좀 지수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좀 대형주 위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거 상승 나올 때 네. 이때 상승 때 뭐가 올랐죠? 반도체가 주도했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오들도 있었지만 아닌 바이오들도 몇 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역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볼 만하고 좀 평소에 좀 지수 주도하던 테마가 다시 수급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갭을 메우면서 조정을 이쁘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초반에는 다시 반도체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이런저런 반도체 테마들이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포트에 편입시킨 현대차 대형주들을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현대차가 오르면 기아차도 오르죠. 관련주들도 다 오르겠고 현대모비스 뭐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련주들도 다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대형주 시장이 잠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 초반에는 대형주를 좀 보고 주 후반에는 다시 한 번 또 NFT나 메타버스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이게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NFT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NFT를 서경에는 여러 아버지가 계시다고 어제도 들었는데 네. NFT를 제일 처음 메타버스라는 테마만 있고 이게 NFT와 연관성이 있다. 이거를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을 때 저는 강연에서 미리 말을 했어요. 그럼 최재원 의원님이 제가 NFT 사실상 아버지인데 네. 그렇군요. 네, 아버지인데 네. NFT 같은 경우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텐베거 말씀을 드리는 게 얼베 갈 수 있고 위메이드 어제 바로 한 말이죠. 위메이드 절대 고점 아니다. 이거 뭐 앞으로 두세 배 더 올라가도 전혀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 정확히 NFT를 잘 이해하고 지금 잘 적용하고 있는 선두에 서 있다. NC소프트 아직도 뭐 NFT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위메이드를 통해서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고 이 NFT를 지금 어느 정도 완성하고 앞서 있다는 거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3배가 4배가 더 올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텐베거 테마고 다만 이렇게 고양이가 지금 만세를 좀 이렇게 가파르게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가파르면은 당연히 수급이 몰립니다. 쏠리죠. 시가총액이 뭐 1조, 2조도 아니고 10조, 막 몇십 조 하는 것들의 수급이 몰리면은요. 시장의 수급은 한정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매수세가 몰린다는 건 누군가 매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수급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한 1, 2주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때 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나 뭐 이런 어제 뭐 있었는데 하나 뭐 갤럭시 머니트리 이런 네. 것들의 조정을 좀 받으면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다. NFT는 절대 죽지 않지만 요즘 너무 다들 NFT를 남용하니까 이게 이 회사가 정확히 NFT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 플랫폼을 잘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의 옥석가리 이제는 NFT 안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시장 점검과 다음 주 전략까지 챙겨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원 의원님이 시장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시고 또 종목별로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더 많은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최재원 위원님의 도움을 또 받고 싶다, 직접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12월 11일에 최재원 위원님이 의정부로 찾아갑니다.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에 준비되어 있고요. 이 강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업종 바이블과 종목까지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최재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저희 시크릿코드 강연에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 12월 4일에는 이지한 박원재 위원님이 먼저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